내 이름은 김지우, 30을 목전에 둔 평범한 직장인이자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 신부였다. 적어도 그의 이중 생활이 담긴 충격적인 사진들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의 이름은 박민준. 나와 3년간 연애하며 늘 한결같은 사랑을 주었고 그의 넓은 어깨와 자상한 미소에 기대어 나는 언제나 안정적이고 따뜻한 미래를 꿈꿔왔다. 벚꽃이 만개했던 지난 봄 한강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프러포즈를 했고 내민 반지 케이스 속 다이아몬드는 우리 사랑의 영원함을 약속하는 듯 눈부시게 반짝였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정점에서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끝났고 양가 부모님들은 우리 둘의 결혼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셨다. 민준의 부모님은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우리 부모님 또한 민준을 사위로서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 후로 우리는 신혼집 인테리어를 고르고 예식장 최종 점검을 하고 웨딩드레스 가봉까지 마쳤다. 청첩장 문구를 정하고 신혼여행지 숙소를 예약하며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함께 고르는 모든 과정이 내겐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지우는 좋겠다. 민준 씨 같은 젠틀하고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고 나는 진심으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행복의 절정에서 나는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결혼 준비로 서로 예민해진 탓일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이상 징후들은 점점 더 빈번해졌다. 민주는 평소 칼같이 퇴근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늦은 귀가가 잦아졌다. 잦은 회식과 야근을 언급하며 피곤에 절어 들어오는 그의 모습에 나는 처음엔 걱정스러운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늦어질 것 같아 갑작스러운 회식이라 어쩔 수 없었어 라며 변명처럼 늘어놓는 그의 말에 점점 신뢰가 가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나에게 먼저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을 텐데 그는 오히려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 별다른 말이 없거나 내가 연락하면 마지못해 답하는 식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의 휴대폰이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휴대폰을 그는 언제부턴가 늘 자신의 몸 가까이에 두었고 내가 근처에만 가도 황급히 화면을 아래로 뒤집거나 감추는 태도를 보였다. 밤늦게까지 톡이나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았고 그럴 때마다 그는 화장실로 가 길게 통화를 하곤 했다. 누구랑 그렇게 할 말이 많냐고 물으면 회사 동료 거래처 사람이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예전에는 자기 휴대폰을 보라고 내밀며 자신은 숨기는 것 하나 없다고 당당해하던 사람이었다. 또 다른 변화는 우리 사이의 사소한 애정 표현이었다. 우리의 스킨십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섹스리스에 가까웠다. 피곤하다는 핑계, 결혼 전에 너무 붙어 있으면 신비감이 사라진다는 핑계 등 듣고 나면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들이 이어졌다. 예전에는 나만 보면 사랑스럽다는 듯 웃던 그의 눈빛에서 점점 싸늘함이 느껴졌다. 나는 불안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지나치게 평온한 동시에 이상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결혼 전에는 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의심하는 걸까? 수도 없이 스스로를 다그치며 애써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불안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내가 우연히 마주한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다. 며칠 전 민준과 저녁을 먹고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식탁에 놓여있던 민준의 휴대폰에서 띠링하는 알림음이 울렸다. 내가 무심코 돌아보았을 때 잠금 화면 너머로 스쳐 지나간 메시지 내용은 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늘도 보고 싶어 자기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 단어는 오직 나에게만 허락된 우리 둘만의 애칭이 아니었던가. 심장이 발작하듯 뛰기 시작했고 손에서는 그릇을 놓칠 뻔했다. 머리가 새하얘졌다. 애써 외면했던 모든 의심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무너졌다. 아니, 무너질 것 같았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잠금 패턴을 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을까봐 두려웠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던 민준의 시선이 나의 손에 들린 휴대폰으로 향했고 그의 얼굴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우야, 왜 내 폰을? 그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다. 이게 뭔데? 자기? 그날 밤 민준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다. 회사 동료가 장난친 거야. 오해하지 마, 지우야. 나는 너밖에 없어.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고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은 나를 갉아먹는 동시에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눈물만 흘릴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불타오르는 분노와 함께 복수심이 싹트고 있었다. 나는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머릿속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민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나는 곧바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내 감정적인 추측이 아닌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민준의 회사, 그의 퇴근 동선, 주말 행적 등을 일주일간 추적해달라고 요청했다. 매일 아침 탐정에게서 오는 보고를 확인하는 순간은 지옥 같았다. 한 장의 사진, 하나의 메시지, 짧은 영상 클립들이 모여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추악한 이중 생활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민주는 나와 결혼을 코앞에 두고 그의 회사 동료인 김나영 대리와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나와 민준이 신혼여행지를 알아보던 그 주말에 그는 김나영 대리와 함께 호텔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내가 웨딩 촬영 드레스를 고르던 날 그는 퇴근 후 김 대리와 심야 영화를 보고 술을 마셨다.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 속 그들은 연인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의 애정 행각이 담긴 CCTV 영상까지 확보했을 때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3년간의 내 사랑,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의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지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 모욕감, 그리고 자괴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내가 사랑했던 그의 모습은 대체 누구였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며칠 밤낮을 울었다. 흐느껴 울다 지쳐 잠들고 깨어나면 다시 울기를 반복했다. 내 친구들은 내 이야기 전부를 듣고는 함께 분노하며 위로해 주었다. 그 새끼 진짜 천벌 받아야 해. 지우야,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 우리가 너 옆에 있어. 가족들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행복에 겨워 딸의 결혼을 기대하던 부모님께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릴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눈물은 말랐고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복수를 향한 차가운 결심으로 변해갔다. 이대로 무너져서 그들의 행복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 민준과 김나영 대리, 그들 모두 내가 겪은 고통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치밀한 참교육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갔다. 이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통쾌한 방법으로 끝낼 계획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법률 자문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나 민준과 김나영 대리에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상담했다. 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 그리고 결혼 파기 위약금 문제까지. 모든 것을 최대한 민준과 김나영에게 금전적, 사회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했다. 다행히 탐정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충분하고 확실했다. 변호사는 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도움을 약속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의 사회생활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었다. 민준과 김나영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들의 불륜 사실을 회사 인사팀과 직장 내 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증거 자료를 만들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닌 사진, 영상, 녹취록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첨부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결혼식이 취소되고 난 후 불륜이 공론화될 무렵 터뜨릴 예정이었다. 그들의 사내 평판은 물론 인사고과와 직결될 문제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결혼식 일주일 전 나는 민준을 불렀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는 여전히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지우야, 곧 있으면 우리 부부 되는 거야. 믿기지 않는다. 라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다. 민준 씨, 우리 헤어지자. 그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스쳤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아니, 파혼이야. 결혼은 없어. 내가 사랑했던 민준 씨는 없었으니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지우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너한테 소홀했지?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그는 울먹이는 신용까지 하며 나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의 가면 뒤에 추악한 민낯을 보았기에 그의 연기가 역겹게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내 휴대폰을 꺼내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들과 영상을 보여주었다. 민준과 김나영 대리가 다정하게 걷는 모습, 호텔로 들어서는 뒷모습, 그리고 애정행각이 담긴 결정적인 영상까지.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에게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게 다 내가 소홀했던 결과물인가 봐. 넌 내가 없는 사이에도 참 열심히 자기를 찾아다녔네. 참 대단한 남자야. 그는 황급히 사진들을 가리며 내 휴대폰을 뺏으려 했다. 지우야, 이건 오해야. 그게 아니라. 김대리가 나한테 자꾸 들이대서. 시끄러워. 나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김대리가 들이대서 잡힌 사진이 이렇게 많아? 아니면 들이댔는데 내가 거부하지 못한 거라고 해야 하나? 넌 내가 없는 사이에도 참 열심히 자기를 찾아다녔네. 아주 대단한 남자야, 정말. 나는 준비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다. 그 안에는 상간녀 소송 서류, 위자료 및 파혼 위약금 청구 소송장이 들어있었다. 이건 내가 너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야. 내가 뿌린 씨앗, 이제 거둘 시간이야. 내가 나에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줄 테니까.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다. 지우야, 제발.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김대리는 내가 정리할게. 너 없인 못 살아. 정말 미안해. 그의 비겁하고도 가증스러운 변명은 더 이상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넌 끝났어. 민준과의 마지막 대화 이후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고 남은 건 실행뿐이었다. 결혼식이라는 화려한 무대 대신 나는 민준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던 곳, 그의 인생과 커리어의 중심이었던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을 선택했다. 그곳은 민준이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모든 걸 쌓아올린 곳이었다. 나는 그가 가장 잃고 싶지 않아 할 자리에서 그의 가면을 찢어발기기로 했다. 나는 며칠 전부터 회사 내부 시스템을 분석했고 평소 친분이 있던 IT팀 직원을 통해 발표용 회의실 스크린과 사내 메신저에 동시에 자료가 송출되도록 준비했다. 모든 것은 한 번의 클릭으로 동시에 터져나가도록 설계됐다. 이름 없는 발신인 경영진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두가 열람 가능한 내부 메일, 그리고 그 메일과 함께 전송될 동영상 파일. 그 안에는 민준과 김나영 대리의 추악한 관계가 담겨 있었다. 은밀하게 호텔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 거리에서 다정히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장면, 그리고 경악스러운 애정 행각이 담긴 결정적인 장면까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리고 마침내 D-데이. 민준이 팀 전체 그리고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는 월간 실적 보고 프레젠테이션에 섰다. 회의실은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빔 프로젝터가 켜지고 노트북 화면이 연결되었다. 그 누구도 이 순간이 그에게 지옥의 문이 될 줄은 몰랐다. 민준이 첫 장 슬라이드를 넘기는 순간 예정된 자료 대신 USB에 담아둔 영상이 화면에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람들이 웬 영상인지 몰라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화면 속 인물이 민준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숨죽인 탄식, 한두 명의 억눌린 웃음,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입을 막았다. 상사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며 소리쳤지만 이미 회사 메신저와 이메일로 동일한 파일이 전 직원에게 동시에 송출되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폭로였다.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한 걸음 물러서다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회의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김나영 대리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이건 오해야. 라는 말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나는 이미 변호인단과 함께 회사 법무팀에 보낼 문서까지 준비해 두었다. 명확한 증거, 배신에 따른 파혼 위약금 청구, 명예훼손, 손해배상, 그리고 회사 내부 윤리규정 위반 징계 요청까지. 모든 조각이 이미 맞춰져 있었고 나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은 이제 그들 인생의 족쇄가 되었다. 민주는 사랑도 명예도 커리어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한순간에 잃었다. 김나영 대리 또한 회사 내에서 따돌림과 징계에 시달리며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다. 결혼 파기라는 큰 시련을 겪으며 받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지옥 같은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이토록 처절하게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며 내 인생을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로운 시작. 나는 잃었던 나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나를 위해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고 운동을 시작했으며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시간을 가졌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는 대신 나는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고 있다.